저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소장 이련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분야는 디지털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모범 사례로 지금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교부 서포터스 모파랑 26기 지혜파랑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책으로 세상을 잇는 공간, 이곳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입니다. 오늘은 국제정책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분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어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소장 이련주라고 합니다. OECD 정책센터 소장님을 뵙게 되다니 정말 영광인데요. 그럼 본격적인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터 설립 배경과 현재 OECD 및 개도국 정책 연계에서의 핵심 기능은 무엇인가요? 우리 센터는 2008년도에 우리나라 정부와 OECD 간 그 MOU를 통해서 설립이 됐고, 주요 하는 일은 OECD 회원국의 정책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노하우 같은 것들을 아태 지역의 국가를 대상으로 각종 그런 것들을 이제 전파하는 역할을 센터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분야는 국제조세, 그리고 경쟁, 그리고 공공사회, 크게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주로 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한 역량, 그리고 개도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거버넌스, 공공재정, ESG, 개발협력 분야 중 대표 프로젝트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디지털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OECD 디지털 정부 종합 지수에서 이제 최상위권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개방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해서 전자정부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데이터 기반 행정, 그리고 공공 서비스 그 디지털화에 굉장히 우리가 모범 사례로 지금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강점, 그리고 OECD 회원국들의 각종 디지털에 관한 지식과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아태 지역 국가들과 그 내용들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공 분야에는 인디고 네트워크라는 거를 저희가 작년에 출범을 시켰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혁신, 디지털, 열린 정부라고 하는 그 3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아태 지역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어떤 경험, 그리고 OECD 회원국들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인디고 네트워크의 핵심 주제는 AI를 활용해서 각 국가의 정부를 어떻게 혁신을 하고 국민들한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분야에 대한 지금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인데요. OECD 포용 성장 전략에서 한국 정책센터의 역할과 청년 일자리, 고령화 대응 등과의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OECD의 포용 성장 전략은 청년이라든지 고령자,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를 이제 강조하는 의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리 센터는 특히 공공 분야 같은 경우는 디지털 인재 양성 파트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태 지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공적 연금 문제, 연금 문제도 각 아태 지역 국가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거를 매년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전문가 회의 같은 거를 지금 매년 개최를 해서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장기 요양, 건강한 고령화 정책, 고령화가 전 세계 이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이슈를 처음 금년에 저희가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지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3년간 아시아 개도국과의 정책 협력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나 모범 사례는 무엇일까요? 조세, 경쟁, 그리고 공공, 사회 이제 네 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저희가 태 지역의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데 사실 그 다양한 그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그 디지털 정부 추진을 위한 법률 초안을 만들었을 때 저희가 좀 도움을 줬고 그리고 공적 연금을 이제 시행할 때 또 저희 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좀 도움이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어내셨는데 OECD 한국정책센터에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정부 구축을 위한 개도국과의 협력 내용과 한국 디지털 전환 모델로서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OECD 그 디지털 정부 종합 지수의 지금 최상위권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는 이제 개도국의 그 인프라 지원이라는 차원보다는 정책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제도를 설계하는 거,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에 중점을 둬서 저희가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에 대한 역량 그 강화 프로그램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에 대한 강점을 바탕으로 국제 권고 기준, 국가별 상황에 맞게 스터마이즈화 해서 저희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도국 입장에서는 효과가 큰 프로그램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행정 경험 중 아시아 개도국에서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야와 2025년 공공부문 개혁 방향의 국제 공유 방식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하면 전자정부가 일단은 가장 크게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주민등록제도, 부동산 등기 시스템, 민원 분야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좀 보다 편하고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상당히 개도국에 관심이 많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이 재정성과 관리 제도라든지 아니면 국민신문고라고 해서 누구든지 불편한 거라든지 뭐 부당한 게 있으면은 신고를 통해서 각 부처의 검토를 받아서 회신하는 이런 시스템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거로 알고 있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개도국에서도 정책을 개도국 실정에 맞게끔 변화시켜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그 한국 공공부문 개혁은 주로 그 디지털 전환,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의사결정 시스템, 개방성과 포용성을 확대한다는 그런 핵심 기조를 바탕으로 디지털화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이 AI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정부의 민원 서비스를 좀 보다 좋게 개선을 하고 정부의 혁신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지 이런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가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센터에서 일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성과나 정책 결과가 있을까요? 주로 이제 저희 각 본부별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설문조사도 받고 여러 가지 평가를 받을 때 상당히 우수한 교육을 받았다고 회신을 받을 때 사실 제 입장에서는 가장 보람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국가가 한국을 비롯 잘하는 선진국의 어떤 이런 제도 같은 거를 제대로 소화를 해서 자국의 어떤 실정에 맞게끔 정책에 이제 참고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희는 읽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청년 관련 추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 청년들을 위한 OECD 혹은 정부, 공공기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우리 센터도 매년 인턴을 채용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각종 국제 행사나 전문가 이런 워크숍 같은데 함께 준비하고 함께 참여를 시키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감각도 키우고 본인이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국제기구의 성격에 맞게끔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희 센터 운영과는 별도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턴이나 이런 청년분들이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원 시 가장 중점을 두는 평가 요소가 따로 있을까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사실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는 전문성, 그리고 하나는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이제 협업, 특히 이 OECD와 같은 그런 다자기구는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기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인과 소통을 하고 각각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뭔가 유연한 해결 방안을 찾는 능력이 사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외국어 구사 능력도 필수적인 그런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OECD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분께서는 소장님께서 앞서 말씀해주신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소장님과 함께하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국제정책 협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 종로에서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서 이어가는 정책을 다리 위해서 오늘 우리는 협력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혜파랑이었습니다.